자, 청와대가 바라보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 지금 청와대 심기가 불편합니다. 차기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구 동구 분위기 궁금합니다. 대항마로 거론되는 분, 제가 조금 전에 인터뷰도 했는데 그 내용까지 자세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지지율이 많이 올랐죠. 그런데 그 지지율에는 여러 가지 허와 실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박성훈 논설위원. 네. 자, 일단 대항마가 거론되는 분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동구청장을 지낸 분이죠. 네. 대구 동구청장을 지냈고요. 예. 이재만이라는 분인데 지난해 시장 경선 때 2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대구 동을 지역에서는 같은 경선이지만 국지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1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동에서는 예. 그래서 득표력이 상당히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유승민 의원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과는 노선에서 결별한 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친박들이 말하자면 이재만 전 구청장을 일종의 저격수로 후보 경선에 찍어 내려 보낼 것이다. 그리고 본인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조금 전에 전화번호를 받아서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대구 동을에 출마라고 요구하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연락을 받고 있다. 내 고향은 동구을의 해안동이다.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을 밟고 일어서고 싶지는 않지만 유권자의 뜻을 면밀히 살펴 결정하겠다. 총선 출마 의지는 있더라고요. 네. 자, 과연 이 두 분이 격돌을 할 가능성, 이제부터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데, 자, 대구 주재하고 있는 이건효 본부장, 지금 전화로 연결해서 가능성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건효 본부장, 안녕하세요. 네, 대구 이건효입니다. 예. 자, 일단 유승민 의원 사퇴 이후에 대구 동을 민심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유승민 의원이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면서 대구 동을뿐만 아니라 동을을 포함해서 대구 전체의 내년 4월 총선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한 파워. 상당한 변화라는 건 어떤 의미의 변화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동을 지역을 3선을 유승민 의원이 했는데, 예. 이제 유승민 의원이 3선한 동을 지역에서 이제 주민들에서 이제 박근혜 유 의원이 지지 기반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 동을하고 관계가, 예. 박근혜 대통령,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 보고 유승민을 찍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내년에 그런 데서 큰 변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제일 핵심입니다. 예.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이재만 전 동구청장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에서는 이분 어떤 분으로 보고 있습니까? 유승민 의원이 좀 엘리트 지식인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라면, 예. 이재만 전 동구청장은 좀 우직하고 서민적인 일꾼이랄까요. 예. 이게 지난해 대구시장 선거에서 뚝심을 내세워가지고 이재만의 반란이란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국회의원 2명을 제치고 여론조사에는 1위를 했지만 전체 이제 경선 과정에서는 이제 2위를 차지해가지고 대구시장 후보가 못 됐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걸 봤을 때 이분이 갖고 있는 대대로 동구을 지역에 뿌리를 빚고 대구에 살아오면서 상당한 기반을 갖고 있다는 그런 걸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경선에서 만약에 유승민 의원과 이분이 맞붙는다면 결과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게임이 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경선에서 맞붙는다면, 예. 이재만 구청장이 이제 기초단체장 이런 걸 여러 걸 하면서 상당한 맷집을 키워오고, 또 지난해 대구시장에서 치열하게 맞붙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봤을 때 두 사람이 만약에 맞대결을 한다면 공천, 무공천 이런 걸 다 떠나서 진짜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어떤 큰 실력 있는 어떤 실력을 보여주는 그런 대결이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이런 말을 오늘도 많이 들었는데요. 유승민 의원이 과연 이렇게 3선을 박근혜 대통령의 상당히 영향 속에서 동을에 했는데 동을에서 다시 이렇게 국회의원에 나온다든가 하는 건 좀 어색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꽤 들었습니다. 그럼 지역구를 옮길 가능성이 지역 내에서 거론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이제 그런 가능성을, 그거는 이제 유 후보나 다른 데 결정하겠지만, 상당수 주민들이 3선의 어떤 그거를 유 의원의 어떤 지지라기보다는 상당수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됐다는 그런 인식이 밑에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예.
그 지역에 다시 출마를 한다는 게 좀 명분이나 이런 면에서 좀 어색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꽤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뭐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곳에서 지역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나오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건효 본부장 감사합니다. 네, 배우겠습니다. 자, 조수진 차장, 조금 전에도 지금 언급을 했는데 지금 지역구를 옮길 가능성, 수도권으로 옮길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은 섣부른 예측이긴 한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우선 아직 내년 4월까지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지금 새누리당의 중심이 어디로 갈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 4월 총선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의 입김이 어느 정도나 미칠지, 이것이 가장 큰 변수로 보입니다. 그러나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잘 아는 분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의 인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지역구를 변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 의원총회에서 어떤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나간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포기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선출권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심판을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도 조금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쪽 사람들 얘기를 보면 유승민 의원이 지역구를 옮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당을 옮길 가능성도 물론 거의 없고요. 당을 탈당할 가능성도 없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이 지역구를 옮기거나 당을 옮기는 순간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본인의 소위 얘기하는 소신과 어떤 그 원칙을 지킨다는 싸움 자체의 명분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본인은 당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원칙을 지키려 했고 이러한 것이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면 의원들의 평가에 의해서 지금은 당신이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아니라 물러나 주는 게 좋겠다라는 송의로 물러난 것뿐이고,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지금까지 3선을 해왔지만 아까 보면 그 박근혜 덕에 해왔는데 계속 거기서 더 하려느냐, 그게 아니고 지금 4선의 도전은 바로 유승민의 대구에서의 도전은 가시밭길입니다. 지금은 대구가 꽃감하고 온실 속에서 다시 총선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시밭길 속에서 TK들이 바로 새누리당의 어떻게 보면 본류라고 할 수 있는 TK에서 버림받느냐 인정받느냐,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미래의 자산도 중요하느냐 아니냐에서 판가름 받지 못하면 유승민의 정치적 미래는 없는 겁니다. 예, 때문에 그렇군요. 본인은 반드시 거기서 심판을 받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도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중도신당 만들려고 할 때 아주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 패널 분들께서는 합류할 가능성이 없다,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자, 이제 공천 얘기가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곧 이제 청와대 이 공천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을 테고 김무성 대표 이걸 막고 싶을 겁니다. 자, 이 두 세력이 충돌할 가능성이 이제 점점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저희가 영상으로 묶어봤습니다. 자, 당청 갈등이 일단은 봉합이 됐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바로 이 종천권을 놓고 네. 양 세력이 힘겨루기가 불가피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번에 그 유승민 의원을 결국은 물러나게 만든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당에 대한 장악력을 보여준 것인데, 예.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내년 공천권을 향해서도 분명하게 박 대통령이 영향력을 소위 배신의 정치, 심판, 이렇게 지난번에 6월 25일 날 얘기했듯이 그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 첫째 수순은 우선 당직 인선. 예. 그 중에서도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총선 공천에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기에 바로 청와대의 의중을 반영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미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그 원내 또 대표 및 원내 부대표, 그 다음에 다른 기타의 당직에 관해서도 철저하게 아마 서청원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정무 특보들을 통해서 청와대 의중을 상당 부분 관철하려고 하는 데서 1차적인 공천 영향력의 첫 시동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두 세력이 붙으면 누가 이기는 겁니까? 일단 내년 4월은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4년 차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실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을 존중하면서 그러니까 당장 다음 주로 예정돼 있는 이 당직 인선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탕평 인사를 내세우면서 실리적으로는 총선에 대해서 자신이 얘기해왔던 오픈 프라이머를 선출한다. 이 부분은 좀 지켜가는 그런 형국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동안 김무성 대표가 이 정당 민주주의를 아주 자신의 중요한 추구하는 가치로 삼았고 그런 얘기들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공천에 개입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그런 개입 시도가 있다면 아마 김무성 대표가 철저하게 차단하려고 하다 보면 충돌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가능한데요. 자, 조수진 차장,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논란이 많습니다. 사실 이 조사 결과를 놓고 바로 유승민 원내대표의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 바로 이건데, 그죠?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요. 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19.2%, 김무성 대표 18.8%. 예.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지만 김무성 대표보다 조금 높은 기록이 나왔죠. 예. 그런데 이것은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라고 일컬어지는 그러니까 여권 내부 인사만을 놓고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예. 일종의 착시 현상이 좀 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진보 진영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또는 자신의 성향을 중도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로 대거 몰리면서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니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보수 진영의 표는 굉장히 적은 거죠. 예, 네. 상대적으로 적네요.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보수 진영에서 내가 차기에 유승민 후보가 제일 괜찮은 것 같다고 꼽은 사람들은 한 8% 정도 되는 건데 다른 지역에서 많이 꼽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박성훈 논설위원 이 지지율이 네. 시간이 지나면 꺼지는 겁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 지지율은? 상당 부분 좀 가라앉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예. 최근에 한 13일 동안 가장 많이 뉴스 틀면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대통령보다도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였는데 예. 바로 그 속에서 지금의 야당 지지층이나 중간층에서는 뭔가 소신 있는 사람 그리고 뭔가 새로운 뭔가를 모색해서 새누리당을 소위 얘기해서 깡보수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보수, 따뜻한 보수를 만들겠다? 야, 저거 좀 기대해 볼 만한 물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에서 일단 지지를 보냈는데 일단은 그 노출이 상당 부분 앞으로 상당 부분 노출도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앞으로 어떤 후속적인 영향력을 유승민 원내대표가 보여주지 못한다면 아마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조정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지율의 허와 실을 저희가 이제 짚어봤는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한 부분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 오늘 기자들의 질문을 또 받았습니다. 오늘 질문에는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지금 당이 좀 어수선하니까 뭐가 어수선하면 다 정리됐는데. 민주주의 공화국이다라는 말이 정치권이 좀 약간 우스갯소리로 계속 회자되고 있어요. 유 대표 발언한 걸 왜 나한테 물어보나? 대표님의 감상이 궁금해요. 생각이 없어. 예, 말이 오늘은 또 날카롭게 끝나는 걸 보니까 별로 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주제였던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사진 하나 나왔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이 사진이 보니까 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어머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 어머니 강옥성 씨는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대구의 한 사찰에서 절하는 기원하는 모습 이것이 실렸습니다. 예. 바로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 바로 다음 날 사진이라서 더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어머니가 직접 마당에서 키운 그 채소로 만든 물김치와 직접 캔 쑥으로 만든 떡을 같이 있던 분들에게 나눠줬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물김치는 그저께 밤에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었고 쑥떡은 어젯밤 승민이가 만들었다. 예. 네,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모친은 그 남편은 재선 의원을 했고 지금 아들은 삼선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 발언이 나오면서 그 뒤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물러났기 때문에 이제 어젯밤 그저께라든지 어젯밤이라든지 이렇게 비유를 한 것 같고요. 그러네요. 또 제가 볼 때는 이 쑥떡은 목이 메일 수 있기 때문에 물김치를 마셔줘야 이게 어우러진다. 예. 그러니까 좀 박근혜 대통령과 아들이 이제부터는 화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
그런 마음을 담았다. 이렇게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이야기 저희가 길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새로 나온 뉴스 중심으로 정리를 해드렸고요.